12월 20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이번 한 주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원주 지방 현재 기온은 영하 1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아 크게 춥지 않은데요. 한낮에는 13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주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지만 성탄절인 토요일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씨 다시 추워지겠고 휴일에는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시 드론산업 활성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원주시 드론 실증 도시 추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원주시 드론산업 활성화위원회 출범 소식 먼저 전해보고요. 또 강원도가 민박 예약 플랫폼인 일단 떠나 사업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광고비와 입점비 없이 소비자와 강원도 민박을 이어 강원도 여행을 저렴하고 편하게 가능하도록 한 사업인데 이 소식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고요. 또 매년 겨울 크리스마스 세일 기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세일 유래와 기부 방법에 대해서도 들어보겠습니다. 12월 20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1년 인사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16일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는 채용과 공직 전문성, 인적 자원 개발, 근무 혁신, 포용적 인사 등 4개 분야에서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심사평가원은 본선에서 MZ세대 눈높이에 맞춘 HIRA 학습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인적 자원 개발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연말을 맞아 횡성군이 보건의료부문 우수기관에 연달아 선정됐습니다. 횡성군은 2021년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강원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강원도지사상을 수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은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44개 교회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와 취약계층 알레르기 질환자 보습제 지원, 또 상담 관리,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알레르기 질환 안심숲 캠프를 운영하는 등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월 미디어 기자박물관은 20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영월 동강사진박물관에서 에베레스트, 여기는 북극, 남극 보도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사진전에서는 한국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을 등정한 77 한국 에베레스트 원정대의 등정 상황과 대한민국 탐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나갔던 한국 극지탐험대의 북극과 남극의 모습 등을 선보입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시 드론산업 활성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14일 학계와 관련 기업 대표 등 드론산업 활성화위원회 위원 10명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원주시 드론산업 활성화위원회 출범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드론산업 활성화위원장 연세대학교 이용천 위원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이용천 교수입니다. 네. 자, 원주시 드론산업 활성화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는데요. 먼저 출범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의 날개라고 합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을 합쳐 응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혁신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드론 산업은 차세대 유망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원주시에서도 지난해 4월에 원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7월에 이어서 원주시의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첨단 산업과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또 올해 2월에는 국토부에서 최초로 공모한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에서 도내 유일하게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해서 원주시에서는 체계적인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8월부터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이에 맞추어서 드론 산업을 앞으로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할 것인지
중요한 계획과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본 드론산업활성화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예. 본위원회는 산학, 관연, 공공기관까지 다양한 분야의 드론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10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산학관연이라면 그 10분은 네. 어떤 분인지 좀 대충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산업체에서는 이제 드론에 대한 실제 기술을 담당하는 분이 있고, 시의원으로는 광문근 의원, 이수근 의원이 참여하고 있고, 강원연구원에서도 참여하고 있으며, 또 스포츠 협회 회장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활성화위원회로 구성이 됐는데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원주시가 올해 2월 국토교통부 주관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공모에서 선정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 원주시의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공모 선정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예,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에서는 그 정부에서 정한 항공안전법에서 명시된 그 실증을 위한 중요한 규제들이 면제 또는 완화가 됩니다. 특히 이제 드론 기체의 안전성 인증과 비행 시 적용되는 비행 승인 등의 각종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어서 실증 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원주시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선정된 원주천, 매지저수지, 문막 양공장에서는 기업들이 간편하고 빠르게 실증 사업을 수행해서 제품의 기술과 완성도를 높인다는 데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드론 개발 기술을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마련됨에 따라 드론 관련 기관 및 기업 유치에 원주시가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최근 이렇게 원주시 드론 산업 활성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뒤로 또 첫 회의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논의를 좀 하는 자리였는지요? 원주시에서 작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드론 산업 육성 5개년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추진 상황을 듣고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즉, 드론 산업 앞으로 육성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추진 방향과 비전 그리고 추진 전략 등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비전으로 제시된 무인 항공, 소위 말하는 드론 택시, UAM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한 특수 목적형 드론 산업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을 검토했고, 아울러 제시된 세 가지 추진 전략, 즉 특화 산업 인프라 구축과 대학과 연계한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시민 친화 실증 사업 등 드론 저변 확대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 위원들의 건의사항도 청취하였는데요. 정부의 그 KUAM 사업 그걸 포함해서 어떻게 우리가 연계하면 좋을 것인지, 그리고 드론 관련 기업의 유치 문제, 드론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교육 전문가, 그리고 인증기관 양성 등에 대한 다양한 드론 관련 발전 계획을 논의한 자리였습니다. 예. 이제는 이렇게 원주시 드론 산업 활성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드론 자유특구 선정, 도내에서 원주가 유일하다고 들었는데요. 드론 특구 사업 관련해서 원주시에서 그럼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이 도내에서 원주가 유일하게 드론 특구로 설정이 되어 있고 선정이 되었고, 또 우리 원주시에서는 우선 무엇보다 중요한 드론에 대한 인프라를 좀 구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드론에 있는 데다 드론 인증센터를 지금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전문 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원주가 의료도시, 안전도시,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한 그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산학 관련 통해서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어야 산업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드론하러 원주에 가자, 이런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최적화된 드론 실증 환경과 그리고 인력 제공 등을 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부 UAM 정책과 내년도 강원도 실증 사업에 맞추어 UAM 드론 택시 상용화 사업을 드론 산업 육성 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드론 사업 중에서 드론 택시에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이기도 한데 드론 택시가 네. 실제 언제쯤 가능할까요? 지금 이 추세로 본다면? 지금 우리 원주시는 사실 후발주자인데 네. 드론 택시는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고 네. 그때에 가능하도록 물론 정부에서 지금 각 지자체가 UAM 계획을 연결해서 드론 택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택시를 타면은 뭐 시내뿐만 아니라 또 장거리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영월에서도 이 드론 산업이 상당히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월에서의 드론 사업하고 원주에서의 드론 사업 뭐 차이가 좀 있는 겁니까? 원주는 이제 이 드론 특구가 지정됨으로써 네. 드론 실증 사업을 실제로 정부 과제를 수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에서 하고 있는 실증 도시와 다르게 저희들은 더 다른 지자체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또 나름대로의 특성화된 원주시만의 드론 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뭐 가까운 영월에서도 드론 활용 산업이 활발히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에서 단연 또 원주 지역이 드론 산업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주시는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그런 도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속도로와 또 수도권 전철 등 수도권 인구가 한 4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고 또 드론 비용 테스트에 안정적인 기후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치악산이 인접한 분지형 지역이기 때문에 풍수해 등 대형 자연재해가 지난 30년 동안 거의 없는 드론 비행 테스트에 적합한 기후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5개 대학이 원주시에 소재하고 있어서 인재 양성, 특히 교육 전문가를 포함한 인재 양성에 좋은 조건을 갖고 있고 또 전체 인구 대비 30세 미만의 청년층이 한 35%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년 인재로서 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래도 또한 밝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우리가 갖고 있는 전국 유일의 지자체이기 때문에 이 두 곳의 공공기관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정말 이 드론 산업, 우리 상상 이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점차 활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정부도 이에 발맞춰 관련 지원에 나서고 있고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또 관련해서 원주 향후 계획도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론은 사실 실제 조종사 없이 무선 전파 유도에 의해 조종이 가능한 무인 항공기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 정부의 KUAM 로드맵에 따르면 드론은 이제 무인뿐만 아니라 유인을 총칭하는 개념의 드론 택시 등 도시명 항공수단으로 확대되어 갈 전망으로 생각됩니다. 2022년 원주시 계획은 앞서도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마는 UAM 핵심 부품 개발 인증 지원센터를 불원 일반 산업단지 내에 구축할 예정이고 또 드론 조종 인력 양성 교육과 함께 가족과 함께하는 드론 체험 행사 그리고 찾아가는 드론 체험 및 교육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드론 공원 조성에 대해서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정말 무한한 드론 산업 궁금증도 많고요. 여쭤볼 말씀도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무한한 발전 기대해 보겠고요. 또 시간 되는 대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 드론 산업 활성화위원회 연세대학교 이용천 위원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지금 시각 8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여행에 활용하기 좋은 강원도 농어촌 민박 어플 일단 떠나를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 추인의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떠나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네, 강원도가 지난 8월 민관협력 민박 펜션 예약 앱을 출시했습니다. 강원도 여행을 오는 소비자들에게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하고 강원도 민박업자들에게는 영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어플인데요. 일단 떠나는 숙박 플랫폼 중 최초로 광고비와 입점비가 없고요. 중개수수료 10에서 15%, 결제수수료가 3에서 4%가 드는 기존 대형 숙박 플랫폼과 달리 3%의 저렴한 중개수수료로 가맹점들의 부담을 대폭 덜어줍니다. 또 별도의 광고비 없이 랜덤으로 가게들이 플랫폼에 상위 노출되도록 해 민박 운영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착한 숙박 예약 어플인데요. 지속적으로 소비자와 가맹점의 의견을 모니터링하면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플랫폼 디자인도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청 농정과 이명주 주무관 이야기입니다. 네, 기존의 대형 민간 숙박 앱은 높은 수수료와 고액의 광고비, 입점비가 있어 농어촌 민박 사업체들에게는 큰 부담이고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농어촌 민박을 제공하고 민박업자에게는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어 실질적인 소득이 향상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보자는 취지에서 지난 8월 26일 공공숙박 앱인 일단 떠나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떠나는 중개수수료가 3%로 전국 최저이고 1.8%의 결제수수료와 별도의 광고비, 입점비가 없어 가맹점들의 부담을 대폭 덜어줍니다. 일단 떠나는 매년 가스, 전기, 소방 검사를 통해 안심과 안전이 담보된 숙소만을 제공하고 있고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떠나 서비스를 이용할 강원도 가맹점주들 모집 중이라고요? 네, 일단 떠나는 시군청에 신고된 농어촌 민박만을 위해서 운영되는 서비스인데요. 현재는 18개 시군에 290개 업체가 등록돼 있고요. 지금 서류를 보완 중인 업체들도 꽤 있어서 연말에는 400개 정도의 가맹점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비스 이용자 수는 총 1,416명으로 꾸준히 가입자 수가 늘고 있고요. 강원 상품권으로도 결제가 가능한데요. 매일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속한 응대가 가능합니다. 일단 떠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가맹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가맹 승인 문자를 받으면 일단 떠나 홈페이지에 업체 민박, 객실 사진을 올려 상품 등록을 하면 됩니다. 가맹 신청 문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1899-4646으로 전화를 통해서 상담하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청 농정과 이명주 주무관 이야기 이어듣겠습니다. SNS 소문내기 이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단 떠나에 대한 정보를 개인 SNS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강원 상품권을 증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이와 같이 SNS를 활용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최근 제작된 두 번째 홍보 영상을 활용하여 SNS를 접촉하기 어려운 연령대를 겨냥해 방송 광고, 전광판 게시, 지하철 광고 등으로도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30에서 50% 12월 특별 할인 행사가 진행 중인데 이러한 공격적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홍보 효과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네. 12월 지금 특별 할인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고요? 네, 통합 할인 쿠폰 이벤트를 비롯해서 가맹 업체들을 위한 다양한 홍보 마케팅이 지원되는데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특별 할인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DMZ 평화지역인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지역 숙박을 예약하면 최대 50%까지 할인되고요. 이외 강원도 내 13개 시군은 최대 30%까지 할인 쿠폰을 발급 중입니다.
연말맞이로 강원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은 일단 떠나 어플을 통해 저렴한 가격과 확실한 정보로 여행 숙박 예약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 특별 할인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일단 떠나 많이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이 되면 생각나는 것들 있죠. 크리스마스, 송년회 등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 떠오르는 것들인데 그냥 매년 진행되는 기부 행사 바로 크리스마스 세일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세일 기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결핵협회 강원도지부 주영태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크리스마스 세일 계절 이제 겨울이 돌아왔는데 이 크리스마스 세일 기부 어떤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모금 운동인가요? 네, 크리스마스 실은 결핵 예방법 25조 동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모금 사업으로 실 모금액은 한때 전국 모금 목표액의 64억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목표액이 차츰 줄어들어서 전년도와 올해는 30억 목표로 실시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그중 한 1억을 목표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비해서는 50%밖에 안 되는 상황이네요. 네. 네. 자, 그렇다면 크리스마스 실 기부 현황. 그럼 올해는 지금 어떻게 좀 진행 중인가요? 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0억을 목표로 모금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우리가 호흡기 감염병의 유행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을 나누고자 놀면 뭐하니와 국민 MC 유재석이 보여준 열정으로 크리스마스 시를 담아 모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비해서 크리스마스 세일 기부 현황이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든 추세인데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지 또 올해는 그 대안책을 어떻게 좀 갖고 계신가요? 네, 전년도 시일 주제 선정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모금 실적이 증가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모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요즘은 모바일 메신저와 이메일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크리스마스 실 효용성이 줄어든 이유도 있겠지만 결핵은 사라진 질병이라는 많은 분들이 인식하면서 자연스럽게 실 모금에 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는 실 모금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대안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프라인 홍보 행사를 못하고 있지만 언론이나 SNS 등 다각화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결핵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 구매 편의성을 제공하고 기부자 선택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온라인과 모바일 통한 실 쇼핑몰을 운영하고 모금 굿즈 다양화를 통한 기부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결핵 퇴치 기금 모금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발생률이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결핵 현황이 어떻습니까? 많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여전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핵은 전염성 결핵 환자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하여 공기 중에 배출된 결핵균을 주위 사람들에게 들이마시면서 감염되는 질환으로 결핵의 85%는 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결핵 환자는 현대 의학의 발달과 결핵 관리 사업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OECD 회원국 중 발생률, 사망률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020년도 기준 질병관리청 결핵 환자 신고 현황에 따르면 전체 결핵 환자는 25,350명, 인구 10만 명당 49.4명, 신환자는 19,900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38.8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사망 통계에 따르면 1,356명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강원도는 17개 시도 중 경북, 전남에 이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세일을 예전에는 우표와 함께 많이 좀 사용을 했는데 손편지가 많이 줄어들면서 아마 세일도 사용량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건 어떻게 좀 구입해서 활용하면 좋을까요?
크리스마스 실은 몇 년 전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발행되고 있는데 전통을 살리고자 초창기 모습을 유지한 실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공중전화 카드, 우편 엽서, 전자파 차단 스티커, 책갈피 등 여러 형태의 그린실을 발행해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올해의 실은 놀면 무한이란 주제로 스티커 형태의 실과 크리닝으로 된 그린실 두 종류로 제작되어 모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크리스마스 실에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결혼협회 강원도지부 주영태 본부장이었습니다. 12월 20일에 함께한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인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